안녕하세요.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. 오늘은 오디오 향의 세 번째입니다. 드디어 밀워키에 도착을 했는데요. 첫 번째 항구죠. 밀워키는 위스콘신 주의 주도이기도 합니다. 가장 큰 도시죠. 접안을 하기 위해서 벨러스트를 먼저 배출을 해야 됐고요. 왜냐하면은 우리 터그는 3 미터밖에 안 되지만 깊이가 우리가 끌고 온 바지선은 좀 더 5,000 톤급이라고 해서 좀 더 깊었잖아요. 그리고 이 무게 홀수를 좀 더 깊게 해야 항해하는 게 쉽기 때문에 물을 넣어 놓는데 그거를 발라스트 수라고 합니다. 그런데 여기는 수심이 낮기 때문에 그걸 빼야 들어갈 수가 있었겠죠. 어쨌든 발라스트를 어 빼고 홀수를 맞춰 가지고 바지를 원래 여기서는 어 끌고 왔는데, 그러니까 폴링 형태로 해서 어 엊그저께 사진으로 보여 드렸잖아요. 케이블로 해서 끌고 왔었는데 여기서는 인제 미는 형태로 푸싱 형태로 해서 바지선의 꽁무니 선미 쪽에 뒤에서 이렇게 딱 붙여 가지고 어 완전히 붙인 건 아니고요. 그냥 케이블로 묶은 거죠. 그러니까 리기들리 커넥티드 된 건 아니고 소프트리 커넥티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반적으로 호수에서는 풀링을 하는데 강이나 아니면 접안할 때는 푸싱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. 푸싱을 하면 아무래도 어 뒤에 이게 케이블로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좀 뭐랄까 통제가 좀 쉽죠. 그리고 항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박을 하고 하역을 하고 출항하는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9 시간을 일을 했어요. 정박하는데 3 시간 걸렸고 하역하는데, 물론 하역은 뭐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. 이게 철 냉연 어 철이기 때문에 어 무겁죠, 엄청나게.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갖고 오는 뭐라 그러죠? 불도저 같은 어 크래프트, 포크리프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역을 했습니다. 우리는 그냥 거기서 하역하는 거를 감독을 하는데 그냥 감독하는 건 아니고요.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맨 중간에서만 계속 빼면은 양쪽 선미와 선수의 가해지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선체가 반조각이 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적당하게 빼고, 그리고 또 너무 좌연만 어 하역을 하면은 우연적으로 이렇게 뒤집힐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밸런싱 로드 밸런싱을 체크를 해 주는 게 우리 일이고, 그리고 다시 출항하는데 3 시간이 걸렸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항해할 때는 4 시간씩 2 번, 그리고 항구에 있을 때는 6 시간씩 2 번해서 12 시간을 일을 하는데 원래 6 시간이 맥시멈이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죠. 다 일을 해야 되니까. 그리고 참고로 미국 입국 수속을 했습니다. 저는 뭐 한 9 시간 동안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접안에서 어 바로 출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땅에 밀워키, 그러니까 미국 땅에 발을 올리는 게 아니라서 미국 입국 수속을 안 할 줄 알았더니 또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권을 가지고 가서 도장을 찍었는데 저만 했습니다. 저만 바뀌었거든요. 다른 친구들은 저번에 갔을 때 스탬프 받은 게 있어서 찍질 않더라고요. 다음은 푸싱 향해인데요. 시카고 행으로 인제 10 시간을 가잖아요. 그러니까 밀워키에 도착을 해서 시카고로 가는데 여기는 10 시간밖에 안 되고 또 연안 쪽으로 항해를 할 거기 때문에 그대로 푸싱으로 가는 거로 했습니다. 풀링이 아니고요. 바지선은 우리 터그보다 훨씬 더 젊은 3 배죠. 3 배라고 그래도 10년 이상 됐는데 5,000 급이니까 10배 정도 되고, 길이는 어 100 미터니까 한 4배 정도, 그리고 폭이 23 미터니까 우리는 6 미터잖아요. 6 4 24 4 배. 그리고 깊이는 우리가 3 미터니까
약 3배 정도 되는 그런 배입니다. 근데 푸싱을 하면은 단점이 있어요. 매니버리티는 좋죠. 그냥 줄에 끌고 오는 거면은 우리가 움직여도 뒤에 있는 게 움직이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죠. 또 정밀하게 통제도 안 되고. 근데 푸싱은 뒤에서 미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종은 좀 쉽습니다. 근데 문제는 우리가 3 미터 높이가 밖에 안 되고 이 바지는 8 미터나 되기 때문에 앞이 안 보여요. 그래서 자동 식별 장치하고 레이더로 보긴 하는데 그래도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거는 좀 어렵죠. 특히 이 자동 식별 장치나 레이더가 부실하거나 잘 운행 안 하는 어선이나 요트 같이 이렇게 작은 배는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더라도 늦게 나타나서 어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어 비시계 에 뭐죠? 비행기로 따지면 비시계 향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구름 위에서 혹은 밤에 향이하는 건데 향 비행기에서도 그 면허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. 시계 향이가 가장 쉬운 겁니다. 40 시간만 연습을 하면 딸 수 있는 그런 거죠. 그다음에 인제 계기 항해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인제 푸싱을 할 때는 어쩌면 계기 항해에 해당되죠. 안 보이니까. 그리고 또 구름 같은 경우는 레이더에 가짜로 반사되는 경우도 있어요. 구름 안에도 물방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서이나 요트처럼 가는데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. 구름은 같은 방향으로 쭉 움직입니다. 어선이나 요트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죠. 그리고 어선이나 요트보다는 훨씬 더 크고요. 어 또 하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. 거의 뭐 보통 컨테이너 선이 20 노트 그리고 뭐 느린 경우는 뭐 10 노트 우리 같은 경우는 느린 경우니까 10 노트 정도로 해당하죠. 근데 구름 같은 경우는 뭐 40 노트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.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. 바제 장비를 참고로 소개를 하자면 트러스터가 있거든요 바지에서도. 그게 크기 때문에 앞에서 좌우현으로 움직일 수 있는 트러스트가 선수 트러스트가 있어요. 그걸 구동하기 위해서 발전기 뭐 그것만 구동하는 건 아니죠. 뭐 전기로 불도 킬 거고 여러 가지를 쓰죠. 근데 주로 쓰는 건 트러스트고요. 그리고 윈치도 작동을 하죠. 왜냐하면 정박할 때 윈치로 해야 되겠죠. 그 철선을 가지고서 로프 대신에. 그걸 작동하는 거는 인제 공기 압축기로 합니다. 선수하고 선미의 윈치가 아 1 개씩 있고 보통은 거기서 철선을 2 개씩 해서 사용하는데 공기 압축기는 하나만 있어요. 가끔 이게 잘 작동 안 할 때도 있어 가지고 속을 썩힐 때도 있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카고 향해를 했습니다. 그래서 토요일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요. 도착은 4 시에 6 시에 도착을 했는데 저는 4 시까지 새벽 4 시까지 향해를 했고요. 10 시에 입항 허가를 받았습니다. 덕분에 어 여 6 시간 8 시간 잘 수가 있었죠. 4 시부터 12 시까지. 네 12 시에 근무 교대를 했거든요. 미국 터그는 근무 교대를 한 12 시에 이후에 3 시 오후 3 시에 와 가지고 이동 개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푸싱을 했기 때문에 미국 배는 앞쪽에서 풀링 형태로 해서 쭉 이 칼룸의 강을 따라 올라갔는데 양안 쪽에 이 강이 좁잖아요. 그래서 피트를 양쪽에 같게 대충 좁은 데서 15 피트씩 이렇게 올라가게 했습니다. 여기서 도착해 가지고 쭉 이렇게 칼룸의 강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여기가 우리 그 내년 코일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나 뭐 여러 가지를 만든다고 하네요. 어쨌든 이렇게까지 이동을 했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. 한 3 시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내용도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 426번 이건 2 개로 나눠서 정리되는데요.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